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국정조사 기간 보고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요. 지금이 밤 11시가 좀 넘은 시각이니까 지금쯤 이제 질문이 오가고 또 마지막 불꽃이 튈 시각인데, 이거 국회 로비에 야당 의원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십니다. 과연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성 중이신 건가요? 농성이 아니라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고 계세요? 새누리당의 조원진 간사하고 심재철 위원장이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위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지금 뭐 저쪽도 아까 뭐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는데, 심재철 위원장은 편파 진행, 그리고 조 간사 같은 경우는 뭐 막말 때문에 그런 거 쓴 거죠. 그러니까 조원진 간사는 이번 사건을 AI에 비유하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근데 그거는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과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뭐 특별히 그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저희가 이제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서 기본적인 희생자들에 대한 그런 그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자세로는 뭐 진상규명이 그렇죠.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그런 예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심재철 위원장님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편파적인 거는 뭐 너무 오래되고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참고 여기까지 12일을 왔는데, 이제 그거보다 심각한 거는 이제 유가족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함부로 하는 것들이죠. 그동안 굉장히 귀찮은 사람들 내지는 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대하듯이 대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거의 매일 심재철 위원장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회의장에서 유가족을 퇴장시키는 일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국정조사가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유가족들의 뜻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거든요, 이 특위가. 그런데 우리가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그렇게 오라 가라 뭐 들어와라 나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말씀 들어보면 대단히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타협의 여지가 있으십니까? 일단 두 분은 이 국정조사를 할 만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분은 사퇴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들이 사퇴하지 않으시면요? 사퇴할 때까지 저희는 이제 기다려야죠. 이제 기관 보고가 12일간인데 이제 끝났거든요. 이제 오늘로 끝이 나면 이제 다음 청문회가 8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간이 한 20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좀 새누리당에서 입장 정리를 해줘야죠. 네, 모처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친숙하고 다가오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 해서 반기는 입장도 있는데, 여하튼 계속 국민과 유족들을 위한 의지를 굽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기자가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사실입니다. 이 양시론보다는 저희가 현장에서 지난 2주 동안 파악한 바에 따르면 명백하게 한쪽이 이 진실 규명에 비협조적인 것들이 명백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조특위는 사실상 처음부터 말씀드리신 것처럼 삐끄덕 거려왔고 이미 파행이 예정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시종일관 혹시나 진실을 만날 수 있을지 우리 유족들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봐왔는데요. 이 고발뉴스 지난 2주 동안 국조특위를 현장 취재하면서 먼저 방청한 유족들, 이 국조특위를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관전평을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좀 해주십시오. 이게 국정조사냐고 조금이라도 지시를 받게 달라는 거야. 네? 여당이라 해가지고 정부처를 대면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진실되게 할 건 하시고요. 문짝할 걸 문짝하시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여기 앉아서 여야가 그 질문하는 거 보면은요, 제 마음속에는 야당이 훨씬 질문도 속 깊은 질문도 하시고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우리 유가족들은 그 마음이 진실을 파헤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물론 여당 의원들도 몇 분은
심도 있는 질문을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만 거의 다다수는 어떻게 하면 정부 측에 누가 안 될까 그러한 질문 또는 두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위원장님이 여든 야든 모든 걸 떠나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는데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파행된 것도 위원장님이 자질이 부족해서 파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그 말씀 제가 고맙게 잘 듣겠습니다. 예, 참고 말씀으로. 뭐야 비서실장이면 양심 선언을 해갖고 뭐 국민들한테 뭐 사과라도 하고 모든 걸 책임진다는 말 같은 거 하나잖아. 근데 거기다 뭔 얘기를 더 붙여? 이건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비서실장이 아까 대통령 위치에 대해서도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이렇게 대답 계속 하시면서 우리 가족분들 한숨 많이 쉬시더라고요. 쉴 수밖에 없죠. 나라를 대표해서 비서실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무책임 말을 하면 안 되지.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 나라를 믿고 살고 관계 있는 대통령 믿고 사는 거 아니야, 국민으로서. 그럼 지네들은 국민들한테 보답은 해야지. 유가족들한테도 보답은 해야지. 왜 우리 새끼 같은 생떼를 다 죽었는데 책임자는 처벌 분명히 밝혀서 책임을 물고 지네들의 진정한 국민의 고위 관리에 있으면 양심 선언해갖고 책임진다는 말을 해야지. 서로서 자기네들은 모른다, 남은 모른다 이렇게 서로서 밀기만 하면 우리 국민을 누굴 바라보고 살아 그럼. 안 그래요? 저 국민의 한 사람은 너무 답답해. 유가족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새끼들이 여기서 지금 살아남은 것도 아니잖아. 우리 유가족들은 바라는 건 그거야. 우리 새끼들이 이미 갔으니까 다시는 살아오지 않잖아. 어떤 말을 해도 유료는 안 되지만 우리 아닌 다른 자식들 안전한 나라, 행복한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고 그러는 걸 바라는 거잖아. 근데 그것마저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죠. 이 말을 다 하려면은 맨날 며칠 해도 다 못하지. 이 속에 있는 울분을 터뜨리려 하면은 그 어떤 말을 해도 안 터져요. 여기서 소리도 못 지르잖아 지금. 참고 계시는 거죠? 그럼요. 여기 유가족들 다 그래요. 나 혼자뿐만 아니야. 어느 누구한테 갖다 카메라 갖다 대봐요. 다 그 말을 하지.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와서 보는 거는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심의 희망, 꿈의 희망 그걸 보러 온 거죠. 어떻게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여기 있어 맞아. 아, 야. 이제 보자. 그러니까 그 골든타임이 2시간 뭐 1시간 40분밖에 안 됐다 이러면서 결국 구조 실패 책임을 지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유, 지금들 막 이리가 저리 옮겼다, 이리 옮겼다 그래. 답답합니다, 답답해. 국정조사가 기대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개판입니다, 개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정을 안 해요. 뭐를요? 좀 인정해야 되는데 잘못했다는 거. 그 야당은 어때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하고 계세요. 야당은 잘해요. 아이고. 자, 어떻게 보세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고개를 숙이고 좀 답답한 마음으로들 이제 아마 식사들을 하러 가시는데요. 지금 뭐 저기서 한 유족분이 우리가 죄인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국정조사 말씀하신 대로 마음 같아서는 뭐 그만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거 뭐 해봐야 시간 버리고 시간 끌기만 하고 그동안에 혹시라도 무슨 중요한 증거라도 인멸하는 거 아닌가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장서서 깰 수는 없죠. 예. 뭐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처음부터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되든 안 되든 하여튼 부딪혀서 최선을 다하자. 안 되면 강제로 끌어내서 앉혀서라도 하자. 이런 각오를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태까지 나온 성과를 보자면 해경과 청와대 간의 교신 내역이 새로 들어온 거 빼고는 주로 새누리당에 의해서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이 주로 강변되는 그런 양상이고 야당 의원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내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쟁점 중에 배가 왜 침몰했는가 또 하나 왜 한 사람도 구하지 못했는가
라고 하는 두 가지 쟁점 중에서 두 번째 쟁점에 대한 책임 회피, 이를테면 에어포켓이 없었다, 또 골든타임이 2시간도 안 된다, 1시간 4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고 직후에 다 죽었다. 근데 무슨 구조가 뭐 가능하냐, 구조 책임 없다, 이런 식의 논리를 지금 가는데 계속 가야 되는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에 봉착한 상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서둘러서 특별법에 좀 더 정성을 쏟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특별법도 좀 난감합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특별법 다 하기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 뭐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특별법 너무 다른 법이죠.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약속하셨고 특히 오늘 청와대 회동 결과를 보면 15일이나 16일 날 반드시 이걸 처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공개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다 됐네, 벌써 하는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답답한 건 뭐냐면 도대체 뭐 어떤 특별법을 만들 거냐는 거예요. 어떤 무슨 내용의 특별법이냐.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피해 보상, 그리고 배가 왜 침몰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족이 배제된 상태에서 조사권도 주지 않는, 그야말로 종이호랑이가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렇죠. 뭐 야당이 좀 거세게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지 않는 이상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근데 보고. 국제 현장에서도 야당이 지금 사실 정당한 야당 의원의 질문을 계속 야단치고 있는 거거든요, 심재철 위원장이. 근데 그걸 적극적으로 공세, 방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특별법을 관철해낼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단 말이죠. 글쎄요.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죠. 본인들이 어쨌든 여든 야든 국회의원이고 본인들이 해야 될 책임이고 몫이고 의무면 그걸 해내야 되겠죠. 그걸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건 아니라고 봐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몫이죠. 사실상 우리 유족들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믿을 사람은 유족들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시민들, 우리 국민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고요, 또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그동안 뒤로 빼는 새누리당을 달래서 진상규명의 장으로 이끌려고 노력했던 유족들, 2주 동안의 짧은 국조기간 동안 책임지는 자세보다는 박근혜 구하기에 급급했던 새누리당의 본질을 확인한 유족들은 앞으로는 직접 대국민 협조를 구한다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이 세월호 유족들 처음으로 서울 도심 집회를 직접 주최해서 그동안 전국을 돌면서 진행해온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 활동을 보고한다고 합니다. 서명 용지를 국회에 전달하기에 앞서서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도 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많은 참여를 통해서 진실은 끝내 침몰하지 않는다 하는 희망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유족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희 고발뉴스가 국회 현장을 발로 뛰면서 제작한 르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모든 의혹의 정점에 서 있지요. 유독 세월호의 경우에만 해난 사고 시에 국정원에 1차 발생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그걸 떠나서 세월호의 해난 사고 발생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국정원이 보인 행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네, 세월호 국조특위 오늘 이제 마지막 기간 보고가 되겠는데요. 청와대와 국정원에 대한 기간 보고가 진행 중입니다. 11시를 좀 넘긴 시각인데요. 지금 삼엄하게 우리 국회 경호 인력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서 저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도 좀 들어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좀 앞으로 좀 가서 멘트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네, 역시 안 된다고 그러시네요. 자, 지금 상황 1시간 정도 보고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국정원에 대한 기간 보고, 그리고 오후에 아마 김기춘 비서실장을 데리고 청와대에 대한 기간 보고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저희가 뭐 고발뉴스에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세월호의 경우는 다른 여객선과 달리 국정원에 우선적으로 해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제표상에 전화번호까지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단독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 사실을 저희가 청해진 선사 측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자기들은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의원 2분을 통해서 저희가 복수로 확인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경각에 수백 명의 우리 국민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군안 보고를 하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보고를 했으면 국정원이 물론 이런 해난 사고의 컨트롤 타워는 아니지만 전 정부로 전파를 하고 또 청와대에도 보고를 해서 신속하게 우리 대민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하는데 보고를 받고서도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인지 어떤 이유인지 보고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으로부터도 보고를 받았는데 알지 못했다고 하면 청와대의 입장,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이 더 거세질 것이기 때문인지 여하튼 진실은 이 문 안으로 한 발짝도 지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시 40분이 넘고 이제 닫혔던 문이 열렸습니다. 2시간 40분 동안 국정원에 대한 비밀 보고가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이 자리는 아무리 관행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정원이라는 이유로 꼭 비밀이 유지돼야 했는가 하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KBS나 MBC도 언론자유 차원에서 보고할 의무가 없지만 중점적인 오보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 민의 전당 국회로 불려 나왔던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국정원이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이런 대형 재난 사고에 있어서 가장 먼저 보고를 받고도 어떻게 후속 조치를 했는지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인명이 숨져간 사고에 있어서 책임성이 규명이 되겠는가. 더구나 청와대에 어떻게 보고를 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진실을 규명하는데 세월호 진상 규명이라고 하는 이번 청문회 국조의 의미가 살 수 있겠는가. 김현미 의원님, 국정원에서 보고 받았다고 시인합니까? 뭔 보고를 받아요? 그 세월호로부터 최초의 보고를 받도록 운항관리 규정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문자 메시지 받았다고 그랬는데. 문자 메시지를 그거 다 받았어요? 보고서 다 나왔던 거 언론에. 네, 문자 메시지만 받았다. 그리고 후속 조치는 어떻게 했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대요. 아무것도 한 게 없대요? 예. 자기들 상황이 아니라고. 자기들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보고는 왜 받았다 그럽니까?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 언론 브리핑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를 받았다는데요. 보고를 문자로는 여하튼 최초의 법대로 받게 돼 있는 대로 받았다는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수백 명의 우리 국민들이 죽은 사안에 대해서 후속 보고를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지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공개 차원에서 닫혔던 문이 열리고 이제 취재진들 그리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 나오고 계십니다. 자, 어차피 코멘트를 안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국정원 간부들 1차장, 2차장 그리고 기획을 담당하시는 분 이제 셋 그리고 나머지 해서 한 5분 정도가 오늘 자리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우 기자입니다. 제가 한 말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답 안 하실 거죠? 그 문자로 받으셨다고요, 보고를? 글쎄, 난 2차장이요. 이거 생기고 나서 한 달 넘었어. 죄송합니다. 워낙 뭐 정보통이시니까 아실 것 같아서.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자, 2차장님. 저도 구면인데 이 사안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그러네요. 그럼 1차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자,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문자로 보고를 받으셨다는데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제가 제 소관 아니라서 제가 네.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문자로 받으셨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요? 그 최초의 세월호 사고가 나고 나서 네. 이제 운항관리 규정에 따라서 국정원에 보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보고를 국정원에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문자로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전화가 아니라 그럼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그거는 그 제 소관이 아니라서요. 그거는 제가 1차장이라서 예. 그 제 소관이 아닙니다. 이 차장님도 모르신다고 그러고 그럼 어디다 여쭤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오전 상황 12시 40분 좀 넘은 상황에서 끝이 났는데요. 국정원이 최초의 보고를 받도록 운항 관리 규정이 돼 있고 또 그대로 이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세월호 사측에 확인한 내용인데요. 국정원 측에서도 보고를 받기는 받았다. 최초에 안 받았다고 하다가 받긴 받았다. 다만 문자로 받았다. 그리고 이후의 후속 조치는 저희가 또 야당 의원님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자기네 주요 업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후속 조치는 하지 않았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봤다고 하더라도요. 그거는 당연히 의당 신고를 하고 뭐 전파를 해야 될 것인데 최초의 인지를 하고서도 자기들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포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군요.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자,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생하셨는데요. 문자로 보고를 받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 시민들도 그거를 알게 되면 전파를 하는 게 도리일 텐데 소관 사안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후속 조치 안 했다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예, 이상입니다. 오후에는 이제 청와대 그리고 총리실에 대한 기관 보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세월호의 진실에 대해서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세월호의 김모 기획관리 실장이 세월호로부터 보고를 받은 즉시에 전화로 9시 보고를 10분. 했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국정원 인천 지부의 관계자일 거예요. 그동안 자기네들이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걸 정황으로 보면 인천 지부와 이 세월호와 청계진 해운간에는 이미 망이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 지부가 원에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 1차장이 회의를 NSC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상황이 이미 전파가 되고 있었는데 몰랐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1차장이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물론 뭐 장소가 그 청와대 아니었어서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역시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여하튼 그러면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최초의 인천지부에서 보고를 받고 뭉갠 거네요. 뭉갰거나 보고를 전파 제대로 우리가 뭐 간첩 조작 사건이나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때문에 워낙에 뭐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어서 우리가 되게 무력감에 빠져 있고 축소됐고 뭐 이게 하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실력이 떨어졌다. 근데 이런 식의 그러니까 무능하다. 무능론으로 미안하다, 무능하다 이거. 무능하다. 그러니까 돈과 인력을 더 보강해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감청 어저께도 감청을 법무부가 감청을 할 수 있게 법적인 제도 개선을 해주면 우리가 유병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해줬는데도 성적이 떨어지니까 체감사 줘서 그렇다는 것이죠. 여하튼 이번 국조에서 가장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 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국정원과 관련돼서 8시 반 회의가 있었다는 내용 그리고 보고를 받고 사실상 묵살했거나 무능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하지만 묵살한 것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기껏 해난 사고 발생 시에 우선적으로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를 했더니 이제는 자기들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발로 차는 행태. 이 박근혜 정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할 자세는 물론이고 현재로서는 의지조차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죽어가는 수백 명의 국민들을 챙기지 못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보여준 공통적인 행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혹시 책임론이 청와대 쪽으로 튈까 전전긍긍하면서 박근혜 구하기에 올인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권력 2인자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랬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이상호 기자입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국민들이 10시에 보고하셨으면 좀 너무 늦게 하신 거 아닌가 놀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더구나 문서로 하셨다는데 좀 어떻게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요? 말씀으로만 책임진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좀 용태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6시간이 지나고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해서 잘못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비서실 책임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전달을 받고도 그렇게 잘못된 지시를 내리셔서
결과적으로 구조의 타이밍을 놓치게 됐는지 방해가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의가 이어져야 할 텐데 바로 그게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국회의 세월호 진상규명 국조특위가 될 텐데요. 자, 과연 어떤 질문들 이어질지 저는 언론 통제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출입증을 재차 위원장한테 발부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팩트TV를 통해서 모니터를 하면서 또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상황실과 청와대가 100통화를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해양경찰청, 해수부, 안행부, 국방부 이런 관련 부서가 모든 상황 보고를 청와대로 합니다. 뭐하러 상황 보고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곳에다 다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다 하는 거죠. 거긴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지시하잖아요. 지시 안 하고 보고만 받고 맙니까? 현장에서 하는 일과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도 구하지 못하고 단 한 명의 유해도 수습하지 못한 시간이 거의 88시간씩 내지는 90시간이 이어졌는데 그때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좀 더 챙기고 좀 더 실질적이고 유력한 수단을 강구해라. 또는 다른 방법을 얘기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하루나 이틀 정도 기다릴 수 있다고 봐요. 그때 TV에 계속 나온 게 뭡니까? 골든타임은 72시간이다 말이 나왔었죠. 그런데 72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16시간 동안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가서 구조를 매우 독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조하는 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분들이 모든 가능한 방법과 유효한 그 방법을 강구해야지 대통령이 일일이 그걸 다 알지는 못하죠. 당시 수온이 해수면 온도가 11도, 12도였었는데 그 정도 수온에서 생존 가능한 시간을 몇 시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예, 골든 해수 비서관 보고 좀 답변을. 12.6도였고요.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생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길래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네, 5시 조금 못된 시각인데요. 막 이제 청와대와 총리실 등에 대한 보고가 끝났습니다. 여태까지 중에서 가장 공세적이었던 그런 질문이 오가지 않았나. 동시에 여야의 정체성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 대통령실 비서실장 물러나라 라고 하는 요구가 집중이 됐고요. 그런가 하면은 여당 의원들은 상당히 쉴드를 쳐주는 그런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김명현 의원, 이분이 안산 단원갑 의원이신데요. 새누리당 출신이군요. 객실을 뒤져라 라고 했던 지시는 열심히 구조, 독려하라는 거였다가 잘못 보고받은 내용이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믿고 그대로 따라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또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배가 이렇게 빨리 침몰하는 경우는 없었다. 구조하는 사람이 우리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를 하면서 또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청와대 새로운 것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역시 10시에 서면 보고를 했다. 너무나 나태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 보고가 더 자세한 것이다. 뭐 이런 답변을 해서 여하튼 좀 야유를 받았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법적으로 그렇지 않다.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질문도 답변도 당당하게 비서실장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특히 심재철 의원 편파적인 진행 때문에 반발을 많이 샀는데요. 심재철 의원 나오시면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골든타임 72시간을 지나서 88시간 동안 단 한 명의 생존자도 구출해내지 못하고 결국 사망자를 수습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88시간 동안 한 사람도 수습되지 못하는 동안에
유력하고 보다 실질적인 수단이 강구되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청와대가, 이런 질문이 있었지요. 바로 받아서 심재철 의원께서는 해수 기온이 11, 12도인데 생존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두세 시간밖에 안 된다 이런 답변을 유도하셨는데, 골든타임이란 말이 자주 등장해서 물었다. 이 말씀은 구조 실패에 따른 정부의 책임이 없다, 이런 걸 강조하시기 위한 건가요?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구조하는데 가장 적합한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인데, 그 골든타임을 72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전문가들은 72시간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두세 시간 안에 다 죽었으니 그게 이후에 아닙니다. 구조 책임에 대해서는 그것이 책임 없다. 아니고 제대로 알고 물어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혼자서 오해하시는 거고요. 제가 혼자 오해하는 건가요? 네, 혼자 오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하튼 야당 의원들을 지켜보는 많은 시청자들은 진행이 상당히 편파적이다, 이런 또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참석했습니까? 그 회의가 9시 제경이 한 25분경 끝났습니다. 6시부터 시작해서요? 아니 8시 반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NSC 실무회의라고 하는 것이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 그리고 국정원을 포함해서 안보실, 국가안보실까지 포함된 외교 컨트롤 타워 아니겠습니까? 예, 외교 안보 문제를 다루는 데입니다. 청와대 그 회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딱 벌어진 그 시각인데, 그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어느 누구도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회의하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예. 인지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회의라는 거는 그 전에 다 예정이 돼서 모이는 거지, 그때 무슨 사고가 날 걸 예견하고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김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모였을 때 그 얘기들이, 그러면 그 회의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쏴도 우리 회의 안건과 다르니까 뭐 그 논의로 안 넘어갈 겁니까? 그런 회의 끝날 논의가 때까지 아니죠. 모르는 거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11시 반 조금 넘은 시각인데요. 이제 청와대와 총리실 등에 대한 보고 막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김기춘 비서실장 뭐 고령임을 감안해서 좀 일찍 끝내준 것 같은데요. 자, 전반적으로 비서실장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는 높았지만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데는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사실상 사과를 구걸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하야라든가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반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다는 평가입니다. 더구나 해경의 구조 실패를 정권 차원에서 드러내지 않고 막기 위한 조치들이 KBS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전히 해경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잠깐만, 어떤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 보시고. 실장님, 우리 유가족이 죄송합니다. 지금 그런 말 들으러 온 줄 아십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한 말씀. 그런 말 좀 그만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애들 다 수장시켰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유족께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 외에 실제로 어떤 책임을 졌느냐, 그리고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했으면서 말만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설득이 있는가를 따졌는데요. 사실 유가족들의 심정을 우리 정치인들이 얼마나 대변을 했는가, 상당히 회의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 심재철 위원장의 공정성 시비가 계속이 됐는데요. 특히 골든타임과 관련해서 72시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해경의 구조 실패를 입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만은 위원장 신분으로서 골든타임이 두세 시간밖에 없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야당의 공세를 무력화시켰고요. 그런가 하면 해경의 잘못을 보도하지 못한 청와대의 KBS 외압에 대해서도 최현희 의원에 대해서 무관한 질문이다라고 제지를 해서 상당히 반발을 샀습니다만 진행이 계속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새누리당 쪽에서는 에어포켓이 없다는 취지로 계속 강변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해경의 구조 실패를 안타깝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구조 실패에 따른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의도로 여겨집니다. 결과적으로
최초의 배가 침몰한 경위 그리고 구조하지 못한 구조 실패라고 하는 두 가지 쟁점 중에서 구조 실패에 대한 쟁점은 사라지고 배가 왜 침몰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쟁점 전환이 새누리당에 의해서 성공한 것이 아닌가, 야당이 나약한 대응을 보였다 하는 그런 지적이 지배적인데요. 결국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남은 건 특별법인데요. 과연 우리 유족들의 요구대로 특별법이 관철이 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이미 절반 이상 진실이 침몰한 가운데 과연 특별법도 우리 유족들이 원하듯이 기소권과 조사권 그리고 유족의 참여권 등이 보장될 수 있을지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유족들 물론이고 망각 속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과연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내일 하루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방해하기 위한 것인지, 이번 사고를 급변침에 의한 사고로 서둘러서 규정한 법무부는 물론이고요, 경찰청과 감사원 모두 한 목소리로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에 실패했는지 이런 합리적인 질문들조차 일제히 유언비어로 몰아세우기 급급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오늘 세월호 국조 특위 상당히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경찰청, 감사원에 대한 기간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고발 뉴스에 대해서 상시 출입증, 그러니까 이른바 출입 기자 말고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잠시 와서 취재하는 기자의 경우에 재차 여기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언론 통제다라고 판단해서 거부하고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기자를 정보위원회라고 하는 언론사라고 속여서 일시 출입증을 발부해준 국회 미디어 담당관실에 문책하지 않고 평상적으로 취재해온 기자를 재차 3차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에 해당된다는 것이 저희 고발 뉴스와 저희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오전 상황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기간 보고는 내일 있습니다만 감사원이 청와대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답니다. 감사 결과 컨트롤 타워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각 기관이 VIP에게 보고를 잘 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는데 잘 전달이 됐다라고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명시적으로 VIP 박근혜 대통령님께 잘 상황 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초동 대처를 엉터리로 했다면 명백하게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잘못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상식적인 판단 일치인데 이런 내용을 일체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왜 발표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가 하면 경찰청에 대해서도 감사 기관 보고가 있었는데요. 배 자초 전후 9시 12분에 이미 경찰이 아무도 출동하지 않은 시각에 임경사라고 하는 분이 구명의를 착용하고 있고 학생들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갔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보고가 올라갔고 또 이런 보고들이 눈덩이처럼 확대되면서 언론사의 치명적 오보죠. 전원 구조라고 하는 오보로 어떻게 이어지게 됐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만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서둘러서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이 보고가 됐고 의원들의 야단이 이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무부 검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 거론이 됐는데요. 첫 번째, 구조 실패에 대해서 수사 안 할 거냐? 오보에 따른 피해는 수사 안 할 거냐? 이런 질문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딱 부러지는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고 원인에 대해서 현재로는 과적에 따른 급변침을 사고 원인으로 지금 검찰이 잠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해양심판원이 판단을 내려야 될 사항을 왜 검찰이 무리해서 서둘러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가? 통상적인 사안인데 좌초 가능성, 충돌 가능성, 폭발 가능성, 또 위험물질 탑재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추궁. 그리고
사건 초기에 수사관들이 이준석 선장 등을 재워주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검찰이 지시한 내용이냐? 왜 니들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법무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이런 식으로 잘 회피를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새누리당이야 아무래도 이 긁어 부스럼되는 일을 피하고 싶으니까 막는 쪽으로 입장을 잡고 나왔겠죠. 하지만 이 야당 의원들이 좀 더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추궁을 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7분이라고 하는 발언 시간 때문에 상당히 제한은 있습니다만은 좀 아쉽다는 점들이 좀 목격이 됐습니다. 오전 상황 이렇고요. 오후 상황 계속 진행이 될 텐데요. 계속해서 저는 이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한 상황이니까요. 밖에서 최대한 취재력을 동원해서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기자입니다. 질문들이 어떻게 좀 예상대로 네. 나중에 아주 여유 있게 잘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곤란한 질문이 뭐였어요? 지금 국민들은 변침 일부 의원들 말씀하셨지만 안 물으셔서 제가 대신 여쭙는데 무슨 위험 물질을 실은 게 아니냐, 폭발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생존자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요? 쾅 소리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잘 지내시죠? 쾅 소리를 들었다. 인사부터 해야지. 죄송합니다. 쾅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수사하시겠죠? 자, 여기서 그런 거 문답할 내용이 아니에요. 저기서 다 묻게 돼 있잖아요. 아니 안 물으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안 끝났잖아요. 좀 끝날 때까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법무장관이셨는데요. 저랑은 좀 또 인연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삼성 엑스파일 취재 당시에 지휘를 맡았던, 그래서 삼성 측에 무죄를 안겨줬던 그런 분이라서 아마 제가 법무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진술한 바가 있었던 분인데 여하튼 다시 보니까 또 반갑네요. 다른 분들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장님, 이상우 기자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제일 많으셨죠, 고생. 어제 그냥 자료 내오셨다가. 아니 청와대도 하셨다고 아까 발언하셨는데요. 국정원에서 제일 먼저 보고를 받았는데 국정원 보고 받아서 청와대 보고했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 모르시고 나중에 합시다. 10시에 김기춘 실장이 서면으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는데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적절하다고 판단하셨어요? 아니, 나중에 합시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고생하셨고요. 또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특별한 말씀을 저희가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제 어제 감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물었는데 국정원이 가장 먼저 사고 당시에 보고를 받은 것도 문제지만 그걸 청와대에다가 잘 전달했는지 현재로서는 전달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10시에 허술하게 판단해서 서면으로 보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서실장이. 사건 초동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문제가 지적돼서 강력하게 조치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우 기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정원에서 최초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여기 들어와서 그러지 마세요. 저 기자입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의원분들께서 안 여쭤보길래 여쭤봅니다. 자, 지금 저는 출입이 허가된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분들께서 남은 시간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들 좀 추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청구할 때는 특가법상의 도저사 이거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투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거절했는데 계속해서 언론이라든가 SNS상에서 정부가 구조 의지가 없다라고 난리를 치니까 마지못해 또 받아들였다가 결국 실패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국론 분열이 있었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유언비어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유언비어도 검찰에서 좀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갖고 경찰에서 네, 지금 밤 11시 10분이 좀 넘은 시각인데요. 세월호 국조특위, 법무부, 감사원 그리고 경찰청에 대한 기간 보고가 막 끝났습니다. 아침 10시부터
11시부터니까 13시간이군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단 한 줄도 없었다. 다만 감사원이랑 검찰, 그러니까 법무부랑 이견이 좀 드러나서 해프닝이 마지막에 연출됐는데요. 해경 1, 2, 3호 선에서 최초로 선원들을 구출했을 때 선원인지 모르고 구출했다고 했는데 감사원이 그만 사고를 낸 겁니다. 선원인지 알았다. 1등 항해사가 내가 선원이라고 밝혔고 2등 항해사는 손에 무전기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선원이라고 알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부는 선원인지 모르고 경찰청이 해경이 태웠다고 했는데 말이죠. 지금 뭐 곧 이제 뭐 조사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걸어 나오겠습니다만 마지막 좀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침몰 원인부터 시작해서요 이견이 생긴 겁니다. 정부 내에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펼쳐졌고요. 먼저 워낙 13시간 동안 긴 조사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기가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내용은 없었고 과연 국정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내용이 밝혀질 수 있을까?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조거든요. 진상 규명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무부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법무부가 한 달이라고 하는 구속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급변침 그리고 과적, 보박 불량. 그러니까 한마디로 갑자기 유턴을 해가지고 배가 자빠졌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의심하듯이 또 다른 내용들이 많았는데 왜 이것만 가지고 서둘러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지 질문이 나왔습니다만은 날카롭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내용 제시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보셨지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급변침 말고 파공이라든가 쾅 소리가 났다고 하는 폭파, 암초 충돌, 뭐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합리적인 의혹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자꾸 말을 바꿉니다. 최초에는 내사 중이기 때문에 발표를 못한다. 어떻게 일일이 다 리스트를 제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김광진 의원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아닌 걸로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타 다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모든 검토를 끝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현재로서 가장 확정적인 사고 원인은 급변침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인데요. 지금 이를테면 뭐 폭파라든가 파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되려면 배 밑부분이라든가 적재됐던 화물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서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강한 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족들에 대한 카톡과 밴드까지 압수수색을 했다 하는 내용도 나왔는데요. 이유를 물으니까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알듯 모를 듯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만 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질문을 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뜨거운 감자였어요. 어제 감사원이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습니까? 새롭다고. 근데 새로운 게 아니었던 게 드러났습니다. 오죽하면 감사원의 오늘 목표라고 할까요? 청와대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의 두 가지 결론, 즉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었다. 그리고 각 기관들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절차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원에 대해서는 여당도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이었는데 많이 야단 맞았습니다. 아마도 법무부 쪽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각 기관들의 청와대 보고사항이 문제가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이 잘못된 구조 지시를 내린 것이 다른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대통령의 문제다라고 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상당히 중요한 결론이 유추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찰청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세월호를 잊지 말자고 하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촛불 집회에 대해서 너무나 과격하게 수백 명의 체포 연행을 하고 노란 리본을 맸다는 이유만으로 검문 검색을 하는 등 과도했다 하는 측면에서 비난이 이어졌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권성동 의원, MB맨인데요. 다이빙벨을 또 오늘 공격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또나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거절을 했는데 SNS에 유포된 유언비어 덕분에
다이빙벨이 투입이 됐고 하지만 실패됐다. 이로써 정부의 신뢰가 추락하게 됐다. 따라서 수사해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김명현 의원 그제도 다이빙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토를 했는데요. 모두 허위 사실이었지만 이분은 또 한술 더 떠서 살인죄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변희재 씨에 의해서 제가 사기죄로 고소가 된 상태인데 조만간 또 살인죄가 혐의가 또 추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이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서는 좀 반발이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제목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입니다. 이게 무슨 정부의 책임을 실드해주고 청와대를 보위하기 위한 물타기 반쪽 국조가 아니라 세월호 국민 살해 사건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국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실은 선수부만을 남기고 빠른 속도로 침몰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갖게 됐습니다. SNS 대한매체에 대한 위헌비에 대해서 사법 처리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또 강력하게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트위터나 페이스북처럼 해외 서버가 있는 SNS에 대해서 향후 규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답변도 나왔습니다. 내일 청와대와 국정원 등에 대한 이제 기간보고 마지막 기간보고가 내일로 잡혀 있습니다. 내일 과연 어떤 정보, 진실의 일단을 저희가 접할 수 있을지 내일도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정조사 세월호 특위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발뉴스는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이 현장을 지켜왔는데요. 구조 실패는 물론 진상규명까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당장 순위에 밀려서 자신들의 고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인 피해자 가족들이라든가 화물 피해자 이런 분들도 그렇고요. 특히나 구조 중에 숨진 잠수사들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당국이 2인 1조의 기본 잠수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아버지가 사망한 한 시민은 지금 이 시각에도 해경과 힘겨운 진실 싸움을 홀로 벌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선 내려가셔서 1차적인 원인이, 그러니까 1차적인 사고가 발생해서 이 마스크를 벗으시고 이렇게 급상승을 하시려다가 이렇게 줄에 걸려서 사고를 당하신 건데, 그냥 해경 그 조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사인이 그냥 기내증이라고, 뭐 아무 사고 뭐 이런 경위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내증으로 사망하셨다고, 이런 부분이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사고를 당하시고 뭐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되니까 이걸 벗으시고 급상승을 하려고 이렇게 납벨트도 풀으시고 하신 건데, 그냥 사인이 간단하게 그냥 기내증이라고 하니까 저희 가족들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1차적인 사고는 우선 공기 공급이 안 됐을 가능성이 제일 크고, 무슨 사고가 발생을 했던 간에 그래서 이 마스크를 벗고 급상승을 시도하시려다가 그 자리에 걸려서 잠수부 두 분이서 이렇게 투입이 되셔서 이렇게 모시고 올라오는 과정에 기내증이 생긴 부분인데, 이렇게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기다리고 이렇게 잘해주시겠지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말이 이렇게 변해서 지금은 사망 원인이 기내증으로 달라진 상태예요. 지금 조사도 뭐 지금 와서 다시 이렇게 말해보니까 뭐 다시 조사해 보신다고는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망 진단 차트를 목포한국병원에서 떼서 서울병원에다가 이렇게 좀 소견서 좀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맡겨놨었어요. 그런데 피검사한 부분에서 아버지 피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고, 이게 그 돌아가셨을 때 그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발표를 안 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의사 소견도 그래요. 이게 왜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그 정도로 좀 수치가 높았기 때문에, 뭐 공기가 투입이 안 돼서 이산화 수치가 올라갔다던가, 뭐 안 좋은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랬을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너무 착잡하죠. 그러니까 제가 감독관분이랑 이렇게 통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이렇게 걸었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 아버지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올라오셨나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 감독관분께 설명 한번 해달라고. 근데 하시는 말씀이 풀페이스 마스크를 벗고 납벨트를 푼 채 올라왔다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자리에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누구한테 들었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텐더 이분은 이거 확실한 건 아닌데 오늘 가서 해경 진술서를 봤을 때 가 진술한 진술서를 봤는데 텐더분이 자리를 비워서 그 응급상황에 자기가 뛰어가서 그 줄을 잡아 당겼다고 해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여태까지 이런 얘기가 아무것도 없다가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야 이런 부분이 볼 수 있으니까 저희 가족으로서는 저희가 뭐 형사도 아니고 저희가 수사를 하는 기분이에요 지금. 해경 분들도 뭐 고생하시겠지만 이렇게 여기저기 뛰어다니시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해경 분들이랑 말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매번 똑같은 다음에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해경이랑 말할 게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정말 거짓 하나 없이 다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쓰레기 언론들로부터 진실을 지켜달라며 재미동포 분들께서 쌈짓돈을 모아 보내주셨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1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마 생활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2만 불이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지시대로 조그마한 중계차를 마련했고요. 그 첫 번째 현장이 바로 이곳 국저특위가 열리는 국회였습니다. 이번 첫 번째 취재 내용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 백화점이 문을 걸어 잠근 시대, 저희 뉴스 장돌뱅이를 자임한 고발뉴스는 내일 세월호 피해 가족들이 직접 개최하시죠. 서울 도심 집회를 취재하러 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팽목항으로 향합니다. 바로 이 발 때문입니다. 발이 물집에 잡혀서 깊이 지금 갈라진 상태인데요. 지금 팽목으로 가는 천리길 위에 승현이 그리고 웅기 아버님께서 아이들 사진을 가슴에 걸고 도보 순례를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은 한 달여 뒤에 교황께서 한국에 오실 때까지 순례를 계속하다가 지금 이 들고 계신 십자가를 들고 계신데요. 이 십자가를 교황에게 전달하는 희망을 꿈꾸고 계신답니다. 저와 저희 고발뉴스는 두 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례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기를, 또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고발뉴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회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기 때문에 이렇게 속 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셔도 돼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쳤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이게 국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징후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입니다.